안녕하세요. 김재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등기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제일 중요한 서류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인데 사실 중개업 종사자나 법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등기 용어들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사항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우선 가등기를 알아야 이해하실 수 있는 용어인데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행하여야 질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보존해 두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등기를 한 후 나중에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되므로 순위 보존의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현 소유자 B로부터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현 소유자인 B의 신용상태가 나빠서 잔금을 치르기도 전에 압류가 들어와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클 때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설사 뒤에서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선순위이므로 A가 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정해진 잔금일에 잔금을 치르고 본등기를 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모르는 C가 부동산 소유자 B에게 해당 부동산을 구매한 후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경우 이럴 경우 C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놓은 A가 잔금을 치른 후 부동산 소유주의 이름을 B에서 A의 이름으로 바꿀 수 있고 C는 무권리자가 되어 A에게 부동산을 뺏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담보가등기입니다. 담보가등기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돈을 빌려간 사람 소유의 부동산에 임시로 한 등기를 말합니다. 채권의 담보가 목적이긴 하지만 저당권 설정과는 달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에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기재하지 않으며 담보가등기와 보통의 가등기는 등기부상의 기재만으로 구별이 힘듭니다.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법원은 가등기 권리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인지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인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매 시 가등기 담보권자는 가등기인 채로 그 가등기 순위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담보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 시 변제를 못하면 즉시 경매로 넘어가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입니다. 이 용어도 가처분을 먼저 아셔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의 특정물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 집행을 보존하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입니다. 재판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 처분을 못하도록 해놓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것으로, 즉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등기입니다. 예를 들면 A가 B의 땅을 계약한 후 중도금까지 지불했는데 호재로 땅값이 오르자 B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며 땅을 못 팔겠다고 한다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가져와야 하는데 이럴 경우 가처분을 한 후 재판 결과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해 오는 동안 B가 자신의 땅을 처분할 수 없도록 취하는 처분이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입니다. 환매 등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빌려간 돈을 갚으면 소유권을 되돌려 받는다라는 뜻의 등기입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으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약속한 기한 안에 돈을 갚으면
채무자에게 소유권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등기 이유는 채권자가 채권은 5억인데 부동산이 7억인 경우, 채권자가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부동산을 팔 수도 있으니까 이럴 경우를 대비해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살 때 이런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환매 등기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환매 기간이 5년을 넘거나 5년이 지나도록 기한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을 갚지 않는다면 환매 등기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시 환매 등기가 있다고 좋은 부동산을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환매 등기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환매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경우 전세인은 환매 등기가 공시되어 있으므로 동의한 것으로, 환매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되므로 내 전 재산과 같은 전세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므로 환매 등기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에 대해 장래에 실시할 강제 집행이 불능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현재의 재산을 압류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말합니다. 빚진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몰래 가지고 도망을 가거나 주소를 옮기면서 숨어서 찾기 힘들 경우를 대비하여 조치를 취하는데 이것을 가압류라고 합니다. 가압류를 해놓으면 채무자는 해당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둘은 비슷하지만 구별법은 금전 채권이면 가압류, 금전 외의 채권이면 가처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압류입니다. 압류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강제로 확보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압류의 본래 취지는 채무자가 해당 자산을 팔 수 있도록 권리를 박탈하는 것인데 채권자가 매도하진 못하고 경매나 공매를 통해 해당 자산을 팔아서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조치입니다. 압류나 가압류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피하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거래를 해야 한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압류나 가압류를 모두 말소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특약을 써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불안하니 중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는 에스크로우 제도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맡겨두는 게 안전하고 혹시라도 매도인이 잔금으로 압류나 가압류를 없애려 한다면 매도인이 아닌 채권자와 사전에 조율을 하여 잔금 지급일에 취하서를 가지고 직접 오게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전부 취하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며 변호사나 법무사분들과 함께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지상권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경제적 가치가 남아있는 건물을 무조건 철거하도록 한다면 건물의 소유자가 경제적 손해와 사회적으로도 손해가 클 겁니다.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주는데 이를 법정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법정 지상권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할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다가 나중에 거래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성립합니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면 자신의 토지이더라도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토지를 살 경우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면 반드시 관습법상이나 법정 지상권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단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없었거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은 있었으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설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용어 중 대표적인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걸 공시라고 합니다.
공실한 기재사항을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린다는 뜻으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못 보고 거래할 경우 큰 피해를 보실 수 있으니까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제일 중요한 서류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보시고 갑구나 을구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이 있을 경우 거래를 피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후 거래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